김여정의 담화가 13일, 그리고 우리 정부의 특사제의가 북한 주장대로라면 15일. 그런데 폭파는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다음 날 폭파할 줄 모르고 지금 15일에 특사까지 제안을 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오늘 오후쯤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무슨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공개한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를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공개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거기에 다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 아직은 마지막 넘버 원들기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김영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건 없다. 전 양쪽 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자, 지금 이미 통신선을 다 끊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사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남은 선이라고 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떤 거요? 국정원과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간에 아직 한 선은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남겨놨어요. 물론 이제 예측이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저는 그 선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사를 제안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이 마지막 남은 한 선을 통일전선부에 제안했는데 자, 이걸 다 깠습니다, 북한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선도 이제 끊긴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 남선 당국과의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남측과 한국 정부가 얘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사실상 북한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김승현 교수님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그럼 북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무조건 도발은 아니겠죠. 도발을 통한 상응하는 어떤 도발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도발에 대한 그 보상을 원하겠죠, 분명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에 얘기할 거 다 얘기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오늘 김여정 담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15 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 성명을 내고 또 이제 기념사를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게 책임 회피뿐이다. 자기 변명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 나도 참 안타깝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건이 되는 대로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책임 회피고 자기 변명이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했지만 남한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결국 미국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결국 북한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부에 미국으로 움직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담화와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 얘기고, 결국 우리와 한국 정부가 뭘 협의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미국으로 움직여라. 이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 시청자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역대 정부들 사이에서 북한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련된 대북 철학이 크게 두 선이 움직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박용진 의원이나 주로 민주당 진영 내에서 언급을 해왔던 철학인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화를 하자는 신호다라는 발언이 대표적이죠. 무언가 북한이 보상을 바란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하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계속 대화의 물씨를 살려야 한다라는 주장, 이른바 햇볕 정책의 철학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그래서 북한이 언제 한번 도발을 안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잘해주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왜 북한의 의도를 자꾸 모르느냐. 헛된 꿈만 꾸느냐라고 이 햇볕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음을 북한이 명확히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대북 제재론이 또 큰 굵직한 철학입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북한을 대하는 철학이 두 가지 철학이 지금까지 갈등을 해왔고 아직까지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금 북한은 다다른 게 바로 오늘의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단순히 특사를 거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측 건물을 폭파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을 전개하겠다라는 경고까지 오늘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예고,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 북한 총참모부가 우리 공화국 주권 행사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개성공단을 조성했을 때 그걸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서울과 인접한 개성에서 북한 군부대를 뒤로 물리지 않았느냐라는 게 주요 근거였는데 지금 그 근거를 북한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비무장화하기로 한 지역에 북한 군을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에 철수한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하여 경계 근무 철통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현 교수님, 이제 이 다음은 무너뜨렸던 비무장지대의 GP도 다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군사를 뒤로 후퇴시켜 왔는데 그거를 다시 무효화하고 앞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개성, 특히 이제 개성은 서울에서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군 측면에서 요충지인데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제 후방으로 이제 군을 배치했죠. 16km 정도 떨어진 후방으로 이제 했다가 다시 이번에 그쪽에다가 군을 배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라는 형식 아마 보도 자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공개 보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이 지역에 어떻게 요새화할 건지 행동 방안을 연구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접수했다 의견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접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배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다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수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되어 있고 기존의 어떤 그런 군사 합의 같은 것들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봐야죠. 북한에서 이제 폐기했다고 봐야 되고 한반도가 꽤나 긴장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연락사무소도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는데 물론 그 선을 사람마다 설정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사건만 가지고도 너무나 크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물론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직 선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넘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은 더 선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보다? 예, 이거보다 조금은 더 선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말 도발이 크게 일어나서 대치 상황이 정말 군이 대치되는 상황까지 가면은 우리 정부가 정말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와 행동과 철학,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이번 건물 폭파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을 넘은 겁니까? 혹은 아직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지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입니다.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에 대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철면 피한 감언이설 듣자니 역스럽다.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철면 피한 궤변이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책무와 의지, 수습 방향을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스꺼린다.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다름을 치고 있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 관계를 논할 수 없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 라고 오늘 오전에 담화를 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더 이상 김여정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제일 많이 김정은 위원장도 제일 많이 만났고, 예. 그 다음에 여기저기 진짜로 어떻게 보면 체면에 맞지 않게 북미 정상회담할 때도 쫓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역할을 갖다가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사실은 막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듣느냐.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한테요? 네네. 혼났는데 제가 혼날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갖다가 오해하고 혼냈는데 사실은 그냥 남자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혼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할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없을 때 혼나면 그거는 정말로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 같고 이걸 지켜보는 그다음에 이 말뿐만 아니고 며칠 전에 나온 거 제가 정리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 내용 차마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결론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김여정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왜냐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그걸 갖다가 안 해주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